I wanna dance tonight until forever. 안녕하세요. 7월 사회문화 학년평가 해설을 맡은 저는 박봉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총평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막 너무 극악무도하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기존의 출제 패턴을 지켜가면서 각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가 됐고 예상했던 주제가 나오긴 했는데 어쩐지 은근 헷갈리는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실수하는 거야. 그래서 평소보다는 성적이 덜 나왔을 학생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문화에서 표 문제는 3문제씩 내는 게 대세가 되려나? 라고 하는 불길한 예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정확히 풀어내는 것에 애를 먹었을 것이고요. 아직 7월까지는 분명히 그랬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표 문제가 출제되는 주제, 그리고 출제되는 단원들, 그리고 문제 유형들이 그래도 고정화되어 있어서 지난해 기출문제나 올해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 그 부분의 문제들을 풀면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을 했고요. 오랜만에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봤던 학생들도 있었을 테고요. 재학생의 경우에는 시험만 막 보면서 막 달려왔을 겁니다. 힘들었을 텐데 시험 보고 성적 나오는 것보다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석이 정말 훨씬 더 중요합니다. 7월에 실수했던 걸 9월에 다시 실수하지 않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들을 만회해서 수능에서 결국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실수한 내용이나 오늘 놓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찾아서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 틀렸고 지난번에 몇 등급이었는데 몇 등급 됐고 이런 데 연연하지 말기로 해요. 정말 그래야 됩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고난도, 여러분이 헷갈렸거나 실수로 틀렸거나 할 수 있는 문항들을 몇 가지 짚어보자면 오랜만에 1번 문제입니다. 자연상, 사회문화현상 비교하는 문제는 사회문화의 출제 패턴이 어떻게 바뀌어도 지금까지는 계속 1번 문항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구분하는 게 쉬우면 엄청 쉬운 것인데 그래서 인간의 의도와 의지가 개입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게 쉽게 나올 때도 있지만 평가원에서. 그러나 오늘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었죠. 예, 여러분 우리가 문과생이라 뭔가 자연 과학 쪽에 제시문이 나오면 그 자체로 헷갈려 하고,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주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연구팀이 아니라 식물이 주어가 된다든지 이렇게 주어를 찾아서 동사랑 그 동사의 주체가 주어가 자연인지 아니면 인간 생활의 사람들인지를 찾으신다면 보다 더 잘 구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았었고 게다가 자연현상이 3개, 사회문화현상이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단다. 예, 사회문화현상 2개, 자연현상 2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점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5번 문제도 역시 까다롭다면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5개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 5개의 사회집단, 사회조직의 공통점 또는 비교해서 차이점들, 그리고 이 전체 가운데서 이익사회는 몇 개인지, 자발적 결사체는 몇 개인지 숫자를 센다거나 이런 것들이 은근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7번 문항은 사회운동과 관련해서 작년에 계속 출제됐던 것이 이번 6월에는 빠지긴 하였으나 사회운동이 작년부터 들어가면서 이제 올해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있는데 사회운동인 것과 아닌 것, 그러면서 선지에서 진위를 가리는데 어쩐지 명확하지 않아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요, 15번 문제는 하위문화 문제인데 이건 문제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좀 신유형 학습 활동지 형식이 나왔던 것이라 새로운 형태로 선지나 이런 부분들은 기출에 많이 봤던 부분들이다 어렵다기보다는 신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사회와 지위, 역할에 대한 문제였고요. 밑줄도 없고 뭣도 없어. 그런 가운데에서 사례가 2개 나와 있고 공통점 찾아서 역할 갈등 상황인지 또는
그 다음에 예기사회화인지 어떤 사회화 기관에 속했는지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밑줄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헷갈렸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전반부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하나 너무 극악무도하게 어렵다기보다는 익히 출제돼 왔던 주제인데 은근 헷갈려서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죠. 표 문제가 3문제 출제가 됐고요. 모두 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나 하나씩 따져본다면 고령화 관련 통계자료 분석하는 거.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2단계를 거쳤어야 됐어요. 그래서 각각 A, B, C 세 나라에서 인구 구성비별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3대 1대1이라는 유소년 인구 비율을 적용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과정을 거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을 수 있겠다. 풀이 과정을 생각하는데 좀 고심을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2번 문제는 저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제일 수능에서 고난도 문제로 나왔었던 문항이라서 그것이 게다가 연계 문항이라서 이 풀이 방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익숙한데 학생들의 경우에는 작년도 수능 문제를 한 번 정도만 풀어봤어도 또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 번 봐야 되거든요. 바로 그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틀려도 괜찮습니다. 작년도 수능 문제라든가 그 연계 문항, 수능 특강, 올해 수능 특강 교재에도 있어요. 올해 수능 특강 교재에 4단원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꼭 풀이 방법 익혀두시길 바라겠고요. 사회보장제도 관련 문제는 지난해에 나왔던 방식과 유사하면서도 전체의 비율이 안 나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오히려 당황했을 겁니다. 오히려 더 쉬운 거거든? 더 쉬운 것인데 기존에 풀이했던 방식이 아니라서 어려웠을지도 모르고요. 오히려 어쩌면 그냥 숫자 대입해서 또 쉽게 풀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인구 관련돼서 성불평등 관련해서 사회보장 관련해서 이 주제로 표분석에 계속 표분석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제는 이 부분으로 고정되어 가는 것, 신호를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모의고사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는 것과 또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한 가지 정말 여러분에게 뭔가 응원을 드리자면 제가 수능 완성 뒷부분 실전 모의고사 5회를 풀었을 때도 그렇고 만점 마무리를 풀었을 때도 그렇고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도 그렇고 처음 1, 2, 3회 정도까지는 되게 어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의고사 형태조차도 지금 여러분이 이 실전 모의고사를 딱 중심에 두고 공부하는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완성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7월 모의고사 정도의 수준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단계가 필요한 것이라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석 중요하고요. 여러분은 아무튼 오늘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저는 해설 강의 열심히 할 거고요.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능 완성 그리고 표분석 특강 등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 The time